분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흙간 아래 큰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동명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근 30년 동안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만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충복군 교회로 이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명예롭고 어떻게 보면 하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윤동민 목사님은 1962년 우리 경남 거창교회에서 입교하시고 우리 경남교구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승공연합에서 9년 동안 우리 본부 기획부장 및 또 서울특별시 강북 담당 지부장을 지내셨습니다. 1989년도 성문대에 교무실 부임하시고 이제 임용되어서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12년도에 은퇴하시고 또 5년 동안 시간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 30년 동안 인생의 골든타임을 우리 학교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기도와 정성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77 상실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공적인 일을 돌아오셨는데 또 우리 내조를 해주신 우리 조준희 우리 사모님도 여기 앞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윤동명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 멀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올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해졌기 때문에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유산됐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위기인가 기회인가, 너무 힘이 크게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런 시험인데 여러분은 나 건강하신데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크게 국제 보건기구에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건강 중요하죠? 중요한 건강하시죠? 네, 다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건강, 인간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신앙세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인데, 저는 육체 건강은 좀 다소 한 A 정도 되고, 정신 건강도 한 B 플러스 정도 된 것 같은데, 사회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한 B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서 그 제목을 다 기억하고 간정설교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가져가 설교하는 것이 예의겠다 싶어서 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부는 가운데 이게 불나져 버려가지고 이제 노안으로 안경인데 이 보다가 이게 불나져 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랜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만남과 이별은 누구나 맞는 회자 정리의 철칙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둘째는 부부와의 만남, 셋째는 스승과 제자 혹은 선후배 관계 혹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선택 불가한 숙명적인 만남이고 그 기타 만남은 우리 인간이 선택 가능한 운명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9년 6월 성화신학교와의 만남에서 2017년 7월 말 오늘로 선문대학교의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약 30년간 대학에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대학의 추억과 지난날 발자취를 회고해보는 간증행태의 말씀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과 선문대학의 수장인 총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 30년간의 삶은 이론에서 모두가 사랑이었고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누가 되는 은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반성했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제가 분독한 다윗의 시편 23편은 성서 중에서 가장 감동 깊은 성시로 일컬어집니다. 저는 이 시를 분독할 때마다 우리 축복 가정의 조상적인 36가정 박보희 총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건 프레이저 의원 미국 의회 정언하실 때 본시를 낭독하시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눈물 짓던 모습이 지금도 목전에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낭송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내가 가장 즐겨 애송하는 애송시로서 어떤 매부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으로 꼽는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서 그가 남긴 유일한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경외하는 윤동주 시인은 주지하신과 같이 8월 15일 해방을 6개월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독립운동의 제명으로 복역하던 중 29세의 짧은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서 북한도 용종이 그의 고향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본을 가진 제 조상교회에서 저는 그분의 시와 만의 한용운의 시를 가장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저는 1947년 2월 23일 경상도 거창에서 출생한 10월 초놈입니다. 저희 정조부는 거창 한교회 훈장이셨는데 지금의 중고등학교 선생과 같은 교육자셨습니다. 만 3년 동안 한국 전쟁으로 객동이가 된 우리나라는 실로 피폐한 당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원 높이로 연맹이 대항한 빈궁한 처지에서 태어나 가장 화로운 시절을 살아보고 있으니 저는 그야말로 영록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집은 한 3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워낙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파평과 대원공파 33대 종손으로 태어났고 이남 육녀의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내가 교육대학을 가서 선생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명령 따라 곧바로 공직생활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저는 1962년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강남교회 실시기회장이신 김정순 군사님의 인도로 결정해서 입교했습니다. 성 10회를 수료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상남도 신양군 미천년 교육장을 시작으로 196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진주교육장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72가 등으로 우정직 지역장이시는데 상당히 예리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철학의 국가적으로 재건운동본부의 중요 활동일 때 지금 정성호 회장께서 농촌지도소에 재직하고 있어서 그분의 영향과 지원으로 진양군 전 16대면에 성부회부터 저를 포함한 10회까지 전남에 정예원을 투입해서 김시민 장군이 성리했던 신도성 복귀의 주안점을 두고 행동할 때 저도 그 멤버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1966년 5월 8일 그 당시는 어머니날인데 지금은 어버이날로 바꿨죠. 우리 지역장에서는 16명의 교육장 전체 일을 수립해서 그날 새벽 부모님 방에서 전략회의 직전에 벼랑간 당신께서 직접 큰 모독의 천지를 가져다 놓고는 현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육장들은 뒤죽은 듯이 숨을 조이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제일 먼저 혈서를 쓰기로 벼랑간 작곡을 했습니다. 지역장님이 혈서보다 훨씬 몇배 큰 필체로 나도 모르게 네 글자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난생처음 자의반 타의반으로 혈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51년 전이니까 반세기가 지났죠. 그때선 혈서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긴장하니까 이 가사가 탑니다. 훈련, 인내,
충성, 인내. 중국 때는 하나겠죠? 요 네 글자를 쓰는데 인내라는 두 개를 겹쳐서 글자를 쓰게 되었는데 당시 그럴 때는 그것이 겹친 줄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불변도 인내로 충성도 인내로 극복하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마음에 칼을 품고 사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참고 극복하라는 의미인 줄로 지금까지 저는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어에 Patience is sweet, but is good is sweet란 말이죠. 알아듣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위해서 인내는 쓰라. 그러나 그 인내는 아니다. 환자가 참는 인내는 페이션스지만 일반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과 그걸 참는 불구의 의지는 endurance or persevera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뒤에 나왔습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지역장님께서 구역장 6개월 활동 후에 진주지역 총무를 발탁하는데 제가 총무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8년 전국 목회자 인사이동 당시에 저는 경남 고성 지역장 선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막내 가정이 430가정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계시고 문상 교수님 계신데 430가정이시죠? 그때 막내입니다. 그 당시 동네 지역장 최희덕 씨는 총각이었고 저도 총각이었어. 저는 고성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성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황성조 총장님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도 전행자의 그 시정 관계로 난처한 지경이었는데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시대를 다해서 학생 전도에 전념을 해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었고 학생들만 총 일본식 다람이 방에서 70명 이상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성능의 역사였습니다. 69년도 말에 군입대를 해서 33개월을 복무하고 지금 18개월로 줄인다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김반의 경남교구장님께서 경남교구 학생부당 겸 박균남 교육장이 심호했던 부산교회 부교회장 겸 그렇게 시화로 발령이 났습니다. 조홍태 교수님 나오시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조홍태 교수님은 유종욱 교육장이 시우하던 부산진교회 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정확히 저는 1년 뒤에 1974년 경남교구 진주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진주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 당시 진주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정호준 군이 우리 성학생회장을 맡았는데 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구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교회장을 지금까지 10수년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제가 지금도 훌륭한 카톡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진주교회 제 선임자는 430가정 조봉재 교육장이었고 제 부임장은 이병규 교육장이었습니다. 성대학도 절기에 오게 된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이병민 농산학문이 조상예원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었습니다. 진주여고 앞에 조그만 2층 건물을 전세들어 있었고 74년도 전국 A 타입 성전 건축 꿈을 이루기 시작한 초기 전국에서 두 번째로 28평의 교회를 제가 신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시 유정옥 밀란 교육장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3년 전의 얘기입니다. 진주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파견된 첫 임지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을 신축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진주교회는 일본식 다람이 방이었는데 진주성 안의 남강변의 절벽 청원 바로 앞에 위치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첫 헬스를 쓰고 거기에서 6개월간 총무생활을 한 것입니다.
없는 추워가 가장 추운 겨울에 12월 말부터 100일 특별 정선 기도 기간을 설정한 뒤 내 혼자 새벽 4시간 되면 일어나서 미친듯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남강군의 냉소복육을 마치면 김신 장군이 지휘했던 서당들을 가서 그 당시 불타있을 때 애한가를 부르고 한신가를 부르면서 약 1시간 이상 정성 들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와심으로 성전이 신축된 것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신주에서 3년간의 목회를 장악하고 있던 중 당시 박균원 경남부장께서 갑자기 저를 고성교육장으로 발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께서 인류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만 울산이 1등이고 항상 진주를 믿은 1, 2를 다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불만이었죠. 그러나 경남고성교회는 당시 지교회가 6군데가 있어가지고 명단에 설립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지교회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제1동포인 오야마상 유광렬 대장의 대장입니다. 그분이 고성 사람으로서 제일 그겁니다. 고성 복귀를 전략적인 교회로 지정한 곳이어서 고성으로 가라는 명령에 복종하기로 했고 저 제일 첫 발령이 고성이기 때문에 재림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성은 초림자와 식구들 간의 갈등거리고 지교회란 수습을 위한 해결사의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고성교육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총각에서의 첫 임기로 있었기 때문에 애착이 갔고 또 그곳에서 10여 년을 전도하는 곳으로 지금도 장로 권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대학교에 황승도 총장을 모시고 있는 정성민 팀장은 그 아버지를 내가 전했으니까 신하고 보면 믿음의 손대빨 되는데 그 손자님께서 총장님을 잘 보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70년도 12월 말에 부임해서 1980년까지 만 4년을 고성교회가 심호하면서 고성교회를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2000에이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건 역시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진주는 교육장으로서의 첫 임기고 고성은 교육장으로서의 첫 임기는 따라게 각각 그곳에 2번씩 갔다는 것은 제림교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교육장으로 심호할 때 현수문대학교 수장이신 황선조 총장님께서 기억나시겠죠? 통일신학교 졸업반으로 학예 40일 선교실식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만 그때 어떤 이미지가 생겨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침 이완 목사님께서 술에 오셔서 당시 고성교회 그 참 초라한 아주 컴컴한 그 교회 그 자리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옮기랬지만 참일 피일에서 3년 뒤에 지금의 고성교회 자리에 신축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나와 인연했던 황 총장님과 한때 경험실장으로 모시던 조홍대 교수님과의 만남은 운명이고 그분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관계에서 천출어람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성교회 신축 후 전국 새사랑도인대 부흥을 이룰 때 고성의 현장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향 관심으로 협조를 많이 했고 120명의 새사랑도인대학의 호응을 얻었고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집사람의 신변과 가정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4년 동안의 고성교육 생활을 끝으로 12년간 경남교구의 목회 생활을 아쉽지만 휴가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의 결정과 호비로 말미암아 어쩌면 선문대학교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집사람한테 이 시간 공식차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침 그 당시는 1980년대 성공연합 활동 저승기였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 두 개 교구를 분할한 상태에서 정판기 경남교구장이
국제성공연합 고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가 분리돼서 본격적인 후국 성공활동을 전개하는 계기로 해서 내가 경남 사무국장으로 안타깝게 1년간 심호하다가 고지부장으로 승진 발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룰 수 없는 것은 1983년 12월 13일부터 전국 도당이 성공안보국대회를 거행하라는 아버님의 특명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주도 안 되죠. 아버님께서 경남이 그 첫 시험이다 그러시면서 그때 고지부장은 상당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또 경찰국장을 찾아갔더니 꿈도 꾸지 마시고 그 마산 실내체육관 5층에서 어떻게 맵니까? 마치 대회 중에 제가 신주교육장을 했고 고승 빼는데 신주에서 15개 고승서 20대에 잡아가지고 유학에 5천서 좌석을 꽉 채우고 2,000명은 못 들어가서 북옥 하와이로 보냈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대회가 경남인데 마지막 대회인 전남 광주 집회 후에 흥진님께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승화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애쓰는 승부 하셨죠? 최용석 이사장께서 700만 순공연금 확보 후 당시 국제성공연합 사무총장이었던 박근남 총장 인연이 많습니다. 그 총이 있을 때 했죠. 그 교부장 때, 교부장 총장 때 저를 갑자기 공무기획부장으로 발령합니다. 1984년에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전국 시당인 수직분배 성공시도자 특별교육을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시군구 통반 조직에 박차지가 있습니다. 1년 후에 서울시에 각별한 조직 교육을 강화하면서 서울시 지부장의 통반 조직에 생사를 끌어했고 그때 매일 200명씩 서울의 여성회장 지부장 조직요원들 200명씩 용인연수원에서 1일 3강자 교육에 몰입한 결과 서울 통반 조직을 그 당시 발표했습니다. 남북통일국민연합이 나오기 전까지 4년 동안 서울시의 한국 내가 생각해도 충격을 다투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88년 올림픽 게임 중에 저는 첫 시집 외자, 맥, 인맥, 현명하게 맥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제가 성대학교 재임 중에 달빛의 말 둘째 시를 했는데 그때 문상희 교수님께서 제 시를 낭송해 준 기회를 주고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황송도 청년 계실 때 공무장에 당선되어서 해와 달의 순국기라는 책까지 최근 공식 출판을 하게 되었고 전작법을 포함 비공식까지 모두 6건의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으로 79년도 고성실행할 때 통일세계 백골 실험사업에 응모해가지고 가자고 당선되어서 충북문학회 내적으로 신인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선무대 와가지고 문해출판사로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을 한 이름 없는 시인입니다. 2012년 정도로 저는 매일 시를 지어서 현재 1,500편의 시를 갖고 있고 정년 전까지 2,000편을 합치면 약 3,500편의 시를 읽으면 아마 40권의 시집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지금은 시를 애호하는 자연인 시인으로 살아갑니다. 1989년 세계인류가 청간되면서 당시 성공연합 강남 지부장이었던 김창호 지부장은 세계일보 충부장으로 가고 저는 성문대학교 교목으로 89년 6월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천안의 삼명동의 신학교 인수 후에 곧바로 부임해서 천안에서 5년간 이완 교목식장님을 제가 혼자 모시다가 그 이후에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목골이 속속 부임합니다. 제 이후에 3년 뒤에 지금 생각납니다만 김홍수 교목과 이창훈 교목이 왔고 그 3년 뒤에 이ren구 교목과 김동길 교목이 전문대학교에 각 평가대학을 책임진 교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94년 아산 캠퍼스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저는 셰플린 그리고 그 당시 유세훈 총장이 만든 성수화 원리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이라는 과목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만 독립대학에서의 근학기능 과목에 대한 전망이 교수들의 다가온 시선을 받으면서 소신껏 강의한 지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숱한 일들인 황고양 거치와 예측 불가한 빈번한 인사이동과 어쩌면 풍전 등과 같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선문대학에서 초질과 교육자로서 교목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인내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교목들의 순환 보직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자연한 구조조정을 한 1997년도는 제 평생에 이룰 수 없는 굴욕의 날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기보의 개개인들은 지금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연합회는 제도가 생기면서 자유스럽게 10년간 심오한 교목의 보직을 버리고 무보수로 현장에 투입되면서 혁명교수가 되어 어렵게 지냈던 7년간의 고통 끝에 김홍대 총장님 당시 교원으로 재임용이 되어 명예스러운 정년은퇴를 했고 사회받고 교원연금 혜택에서 내리는 것은 아쉽지 그지없지만 혁명교수 기간 중 그래도 정평교육장과 신청교육장을 겸직했고 총 16년의 목회 활동으로 인정받아 금년 3월달 공직자 통회 때 나이도 70이 되어서 원로 목사 인정을 받게 되어서 오늘 원로 목사로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42세의 선문대학에 부임해서 65세의 정년 은퇴를 했고 그 후 70세가 맥시멈으로 되어 5년간의 강의를 더했고 그의 인생의 한경기 약 30년을 선문대학에서 함께한 기간은 나에게 영광과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도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은 그동안의 대학에서의 삶이 우여곡절로 점철하는 기간인가 동시에 영역의 세월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의 전담 교수로서 일주일에 현대문화와 통일사는 7강좌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문학과 사랑은 선문대학에서 가장 대행반인 200명 한 학기는 400명 구간을 맡아서 강의를 했고 총 일주일에 18시간 깨고는 20시간을 강의를 한 셈입니다. 문학과 사랑이라는 과목은 대행반이었지만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고 늘 나눔이어서 입소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 평가도 4점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열심과 열중과 열이라고 하는 3년의 결과라는 생각, 인내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 28년간 신관 중 윤세훈 총장님 8년, 이경준 총장님 계십니다만 8년, 김봉대 총장님 6년, 그리고 현 황선조 총장님 4분의 총장님과 이완 교목실장님을 위시해서 6분의 교목실장님을 모시면서 여러가지 많은 지도와 깊은 배로에 특별한 감사를 이 시간 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끝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교육대학에 갔다면 제 동료들처럼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은 해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 만학교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다는 뜻으로 하늘 승리의 중심 기관인 선문대학에서 유종의 길을 걸게 된 것은 하늘봉님과 천진 참봉님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덕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목장인 선문대학교가 나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사랑이었고 모두가 감사뿐이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힘은 일어설지 모르지만 협회가 인정한 원로 목사라는 명예도 얻었고 그가 내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선문대학교를 홀가분히 떠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 마음을 금할드렸습니다. 성문대학교 모든 저희 여러분들과 식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이 시간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는 영유가 얼마나 있지만 빈자리에는 성문대학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윤광 교수도 그렇고 김명현 교수도 그렇고 윤세원 총장, 김봉태 총장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빈자리에 그분들이 와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이 시간 받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픔의 최치를 느끼면서 저 당시 대학 대표 사람 여러분 아시는 윤동주, 박부진 그리고 한영호 시인인데 제가 오늘 감사에 가장 항상 애송하는 만의 한영호님의 님의 중국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해드리고 말씀에 가능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떼시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수는 차디천 찌꺼리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기술의 추억은 나의 문명의 기침을 걸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씀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의 일이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라운 것은 새로운 슬픔의 터집니다.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증수하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가시나 참부모님은 가셨지만 참부모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목표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흰목을 휩싸고 돕니다. 휩싸고 돕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